강대국들이 멸망하는 원인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안녕하세요, 리아입니다. 요즘 경기가 어렵다, 저출산이다, 사람들이 이제 삶이 팍팍해지고 있다, 이런저런 이제 안 좋은 기사를 보다 보니까 나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강대국들은 그래서 어떻게 망해갔는지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역사 공부를 하고 요거를 어떻게 인생에 대입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요거를 영상으로 다뤄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어요. 이 강대국들이 망해가는 요인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근데 비슷한 수순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우선 첫 번째로 경제적 문제 중에 이제 옛날 이제 청나라 때 서태후가 이 사치가 엄청났다고 해요. 서태후 사치 중에 하나가 128가지 음식을 매일 준비시켜가지고 먹었다고 하는데 이 금액이 당시 중국 농민 천여 명의 1년치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돈이었다고 해요. 이런저런 여러 사치를 부리다가 군자금의 손까지 대가지고 이 군자금을 이로 인해서 이제 군대를 유지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청나라가 이 망하게 된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뿐만이 아니라 그 강했던 로마 제국도 무역 감소, 인플레이션, 세금 문제, 저출산 등등 많은 경제적 요인으로 쇠퇴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 무조건 강대국이라고 해가지고 영원히 살아남는 건 아니라는 걸 이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됐죠. 두 번째로는요, 사회적, 정치적 요인으로 무너지는 경우인데요. 특히 이제 내부 분열로 쓰러진 강대국들이 있는데 이 대표적으로 러시아나 프랑스가 있어요. 러시아 혁명과 프랑스 혁명은 왕정 붕괴를 가지고 왔어요. 변화의 새로운 시대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독재 정권을 유지한 탓이죠. 이 조선 같은 경우도 보면요, 붕괴 역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는 이 문호 개방을 늦게 한 게 가장 큰 원인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 보수주의 정부로 인해서 혁신과 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일본 같은 경우는 서구 문명에 대해서 이 변화를 발빠르게 받아들였는데 예를 들어서 이 현대식 무기와 군대를 받아들이고 조선을 식민지화시키고 청일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이 강대국으로 올라가는 도약을 빠르게 할 수 있었던 거죠. 세 번째로는요, 독재예요. 독재자가 이제 자기만의 아집과 권력을 사용을 해가지고 나라를 통치했을 때 그 나라는 결국 위기에 처했고 이 망해간 사례들이 많았어요. 이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으로 유명해졌지만 이 책으로 인해 독재가 정당화되면서 많은 문제가 생겼긴 한데 이 마키아벨리가 원했던 나라의 모습은 공화국이라고 해요. 궁극적으로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선 국민 자유 보장과 다양한 의견 수용이 필요한데 이 아직도 국민의 자유와 다양한 의견이 수용이 안 되는 몇몇 나라가 있죠. 이 몇 가지만 제가 지금 얘기해 드렸는데 결국 강대국의 멸망 이유는 비슷해요. 경제적 위기, 내부 분열, 내부 침략, 독재적 권력 유지 등등 이런저런 멸망 이유를 보고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도 이 변화에 발맞춰 나가야겠다. 왜냐면 요즘같이 너무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내 인생도 후퇴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다양한 의견을 귀담아 듣는 자세도 정말 중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이제 내면 같은 경우도 이제 저의 내면 정신 세계도 키우기 위해서 또한 이 자기만의 내면의 힘을 키우고 매일 성장하는 모습으로 살아야겠다. 어제보다는 이제 나은 오늘을 마주하는 게 좋겠다. 내가 원하는 삶을 시각화하고 명상을 하면서 이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언젠간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투자 방향도 더 명확히 이제 설정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투자를 어떻게 하냐? 이게 제일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 주식 투자를 이제 하고 싶은데 남을 따라해서 샀다가는 피본적이 저도 많이 있어가지고 저만의 투자 방식을 정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 종목이나 산다고 돈을 벌 수 있는 시장도 아니고 제가 이제 투자를 결정할 때 또 중국을 할지 미국을 할지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미국이 아직 강대국이라서 미국을 선택을 이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국도 물론 빠르게 변화하고 많은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이 지수를 종합 지수를 비교를 해보면 미국과 중국과의 이 지수 차이가 엄청나요. 이 나스닥 지수를 보면은 꾸준히 우상향한 게 보이는데 이 중국 지수는 지금 이렇게 한번 크게 올랐다가 계속 떨어지고 보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99년도에 근데 나스닥도 한번 이렇게 뾰족하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닷컴 버블이 있었을 때예요. 이렇게 주가는 금융위기나 여러 버블을 통해서 한 번에 이제 한 번씩 이렇게 고꾸라지는데 요즘이 그런 때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이제 최고점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꾸준히 모아가는 것보다는 위기가 왔을 때 한 번씩 이렇게 매도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시장이 좋아질 때 사서 이제 어깨쯤 파는 이런 방식으로 취하는 게 많은 돈을 벌 수 있겠다, 많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겠다 이런 걸 배웠어요.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지속적으로 수출 감소로 인해서 무역 적자가 나고 있는 거 아시죠? 계속 이제 무역 적자라고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다행히 유럽 쪽 수출은 증가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수입 가격이 너무 오르고 있어가지고 이게 제일 큰 문제인데 이 러우 전쟁 복구 작업으로 많은 기업들이 유럽으로 진출할 텐데 그 중에 미국 기업들이 많은 것을 이제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 기업도 이에 발맞추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 하나 심각한 거는 중국이 우리나라의 대부분 기술을 따라잡은 상황이고 더 저렴한 가격으로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실 미국이 중국에 많은 제재를 하는 것이 대한민국 이제 입장에서는 고마운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아직까지는 강대국은 미국인 것 같아가지고 저는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자 이렇게 정했고 그럼 미국 주식에 어떤 걸 매수해야 되냐라고 이제 의문이 생기실 텐데 저도 이제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 이것도 많은 공부가 필요하더라고요. 이 경제를 잘 알아야 이제 수익이 날 수 있겠구나. 이게 만만치 않은 시장이구나. 저도 이제 지인 말을 믿고 리비안을 샀다가 마이너스 85%라는 아주 처참한 수익률을 기록했었거든요. 많이 사지는 않아서 손해액이 크진 않지만 이렇게 남의 말 따라 사게 되면은 엄청난 손실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어요. 저는 아직 돈이 부족해가지고 솔직히 많은 돈을 투자하진 있진 않고요. 수익률도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계속 이제 사고 팔다 하다 보니까 그래도 미국 주식을 계속 투자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강해지더라고요. 계속 이제 경제 위기가 오면서 달러 강세가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요즘도 1200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1300억으로 올라갔잖아요. 미국이 이제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한국에 있던 지금의 미국 이제 달러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습성이 있어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돈과 이제 베네수엘라 돈이 있다면은 어느 돈을 선택을 하시겠어요? 대체로 원화를 선호를 하실 거예요. 그거랑 같은 이치로 보시면 되거든요. 달러와 원화가 있으면 지금은 무조건 달러가 인기가 더 많다는 거죠. 결론은 한 1100원, 1200원대 미리미리 환전을 해놓고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다면 분산 투자 효과가 크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죠. 환율이 올라가면 한국 부동산과 주식이 많이 빠졌었거든요. 지금도 보시면 부동산과 코스피 지수가 이제 반등을 살짝 하긴 했는데 최고점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제 스카이카 정도로 공부한다거나 기업의 이제 회장보다 그 회사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할 게 아니라면 그냥 차라리 미국의 종합지수를 투자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게으른 사람이기 때문에 솔직히 그렇게 공부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또 생각을 한 게 그냥 그 분야의 1등을 사가지고 그 1등이 2등으로 밀리면 다시 1등 기업으로 갈아타는 이렇게 하면은 나스닥 종합지수보다 더 돈을 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매수한 게 애플이었는데 이 전 세계 1등 기업이기도 하고 이 애플은 삼성과 구글을 합한 것 플러스 이 전자기기의 명품 브랜드라는 인식까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애플이 워렌 버핏이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로키드 마틴인데요. 전쟁은 이제 슬픈 일이긴 한데 만약 이제 전쟁이 일어난다면 무기업체 1위인 로키드 마틴도 투자할 만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잘 모르겠다 하면은 그냥 워렌 버핏 포트폴리오를 따라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은 이익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내가 원하는 수익의 이상은 올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론은 이제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는 건데요. 한국 부동산을 샀으면 이제 미국 나스닥 지수나 이런 스파이 500, QQQ 100 같은 거, 그리고 배당을 많이 주는 미국 주식을 이제 산다거나 해가지고 모아가다가 이쯤은 버블인데 하면은 이제 팔고 이렇게 하면은 상당한 자산이 형성될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언제 팔아야 되냐 이런 거는 이제 미국 금리나 이제 빅스 지수, 장단기 금리 차 등등을 보고 판단을 하면 되는데 이것은 너무 복잡한 이야기라 나중에 한 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게요. 우선 지금 저의 상황은 신용대출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신용대출부터 정리하는 게 맞겠다 싶어가지고 미국 주식 전부 다 팔아가지고 환전해서 대출을 정리한 상태예요. 지금 이제 재테크의 그 썸무는 대출 줄이는 게 아닐까 싶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만약 지금 주식 투자를 시작하겠다 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조금씩 소량의 자본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지금 같은 어려운 시장에 살아남는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우선은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같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부와 행복 바라기 리아였습니다. 안녕.